생생법률쇼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 변호사회 이사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별의 이사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먼저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그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는지 어떤 고민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한 지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을 준비 중에 있고, 예. 집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지금 것은, 누가 왔나 본데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예, 말씀할게요. 예. 예. 예, 예, 집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네. 제가 과거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제가 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6년 된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 결혼하기 전에요? 예, 예. 네. 혼인신고하고 정리를 했어요. 예. 그걸 제 전화기에 들어가서 웹을 깔아가지고 그걸 알아냈어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예. 전화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걸 약점을 계속 잡고 있었고, 예. 예,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일단 그거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위자료를 달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재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5천만 원을 달려고 하거든요. 달라고. 위자료로 5천만 원 달라.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꾸 말을 들은 거 죄송한데, 한 가지는 또 네. 결혼 전에 예, 예. 그 아기를 안 갖겠다고 해가지고 자꾸 협착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병원에 가서 알았거든요, 그걸. 아, 결혼 전에 모르셨고 결혼해서도 모르셨는데 결혼 이후에 병원에 가서 예, 자궁 협착 수술을 한 걸 알았다. 예,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네. 그래 그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결혼 생활에서 좀 대심했거든요. 네. 그래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부 싸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 자기는 위자료를 달라 네. 하고 있고, 예. 나는 이걸 소송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고. 아, 지금 그러면 같은 집에는 사시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집사람. 아, 그럼 따로 지금 살고 계시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연에서 그 배우자는 위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백 변호사님과 직접 예. 고민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할게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백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와이프분이 가출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달 좀 됐거든요. 예. 한 달 됐고, 제가 신고한 거는, 경찰서에 신고한 거는 지금 한 10일 됐나? 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연락은 되시는 거죠? 예, 연락을 합니다. 연락은 되시고 어디에 계신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모릅니다. 아, 전화통화만, 위자료 달라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혼에 대해서 일단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고 또 예,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협의 이혼은 사실 이유가 무엇이든 조건이 무엇이든 서로 간의 의사만 합치되면 그대로 하게 되는 게 협의 이혼이고요. 예, 한쪽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내 주장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가려야 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게 혼인 전에 이성 관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전화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 앱을 깔아가지고 예,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협의대로 이혼을 하신다면 예, 지금 어쨌든 전화 주신 분께서 이혼의 의사는 있으신 거잖아요. 예, 저도 있습니다. 이혼의 의사는 있으시기 때문에 알겠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하자가 되면 협의 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예, 위자료를 줄 수 있다 아니다는 결국에는 소송에서 다퉈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 애인이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 민법 제840조를 보시면 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혼인 관계 중에 발생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예. 결혼 전에 그냥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예. 사유를 들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민법 제842조에 따르면 예. 이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5년 전이면은 지금 완전히 지나간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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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이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예. 위자료 청구도 사실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죠. 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전화 거신 분에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럼 한 가지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고 더 해주세요. 더. 예, 예, 아, 예, 예. 예. 조금 전에 그 임신 그걸 속이고 유착 수술한 걸 속이고 제가 했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사기가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이제 혼인 사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혼인 사기라는 표현은 이제 법률적으로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아, 예.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혼인을 통해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혼인 사기가 있을 것이고, 예. 또 내 상황이나 처지를 속여서 혼인을 한 그런 혼인 사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크게 속여서 혼인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사기로 인해 혼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뭐 일부 좀 속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 예. 예. 예, 혼인 사기가 성립을 하려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혼 전에 자녀 유무에 대한 내용이 서로 오갔고, 예. 자녀 계획이 있다,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속인 게 되는 예. 거니까 예. 혼인 사기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아, 지금 그 무슨 결혼 말씀인지 전에 알겠네. 결혼 전에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게 있었어요? 예. 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우리 결혼해서 애 없어도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 그래서 정도. 예. 예. 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살기는 살아야죠. 이리 얘기는 했어요. 그럼 그 정도의 대화를 나눈 상황에서 이렇게 그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자궁 유착 수술을 한 거는 어떤 그냥 사실 어쨌든 애가 있어도 되겠다 없겠다를 떠나서 네네. 임신 예. 가능 여부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나는 지금 임신 못하는 몸이야, 그러네요. 또는 뭐 나는 아이를 갖기 싫어서 자궁 협착 수술을 했어, 아, 이 정도까지는 밝혀줬어야 되는 게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데, 예. 이거를 사기의 영역까지로 보느냐 아니냐는 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제가 재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 요 전 부인이 지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예.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 자기가 시집 올 때 나한테 확실히 드러나는 건 3천만 원인데, 네. 제가 3천만 원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드러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생활비 비슷하게 왔다 갔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 그것까지 자기가 합산해보니까 5천만 원이라더라고. 그 선생님은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럴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없지만 예. 예.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어쨌든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항상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 예. 뭐 여자 측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고, 예. 그동안 뭐 혼인 관계에 있어서 뭐 서로 생활비도 쓰고 뭐 어찌 보면 재산이 이제 혼입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럼 그것을 이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음. 뭐 5천만 원이 그렇게까지 부당한 요구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다만 이 요구하는 명목이 네.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
당신께서 고통을 받았으니 내가 그걸 위로하기 위해 주는 돈이 위자료인 거고,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뭐 키워나간 그 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정산하는 게 재산 분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는 서로 판단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떼어주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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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은 계속 위자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위자료라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사회자님 맞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네. 자기가 들어올 때 3천만 원을 확실히 저한테 주긴 줬어요. 아, 돈으로 줬어요? 예, 통장으로 줬어요. 예. 그거는 제가 양심만 준다고 했어요. 아.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예. 것 같고요. 예. 다만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은 위자료로 준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그럼 난 이제 재산 분할을 받아야겠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돈을 정산을 하되 이것은 재산 분할 명목이다. 그리고 네. 서로 잘못한 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예. 위자료로 서로 줄 돈은 없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예.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 결혼 전에 자기가 유착 수술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먼저 떠올랐던 게 예. 이 여성분께서 이혼을 갑자기 요구하시면서 가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본인께서 다른 남성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예. 그래서 좀 지금의 혼인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자 가출이라는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없었는지, 즉 지금 현재 배우자께서 오히려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면 최대한 확인해 보시고, 무단으로 가출한 것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고, 또 임신 전에 자궁 유착 수술을 했음에도 그것을 고지하지 않고 결혼까지 나아간 것에 대해서 일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소송을 제가 언제나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예. 상대방과 그 이혼 과정에서 의사가 합치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다면 어쨌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너무 믿고 진짜 사랑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배우의 주위에 만져 이런 걸 제가 전화기도 확인도 안 하고 이 사람을 많이 믿었어요. 예, 그래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예, 남자가 예. 생겨서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예, 한번 잘 확인해.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진짜 잘 이해했습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소송을 좋겠네요. 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윤곽이 잡히네요. 지금 윤곽이 잡히면서 약간 자신감도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요?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아내분이 그 배우자분이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을. 예.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 그럼 위자료 3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알아서 위자료 근데 3천만 원만 줄게 이런 게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변호사님께 여쭤보자면 위자료 5천만 원 줘 배우자가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5천만 원은 세고 위자료 3천만 원 줄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계속 위자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그 위자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위자료라는 말씀을 안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그럼 뭐라고 막 이렇게 5천만 원 줘 이렇게 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줘 했어요. 배우자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내가 줄 위자료가 내가 잘못한 없다. 것도 없는데 내가 니한테 뭘 네. 위자료를 쓰냐. 어?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데요? 정신 예. 나갔냐. 정신 나가냐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그건 너무 과격한 알아서 얘기고요. 하시고. 예. 예. 예, 일단 위자료는 줄 상황, 위자료를 줄 나는 그런 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소송이 나중에 진행될 때 재산 분할 문제가 나오면 그때 재산 분할조로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지금 아주 그냥 지금 확실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죠? 예,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나간 거 아니야까지 지금 왔죠? 예. 왔어, 지금 거의 왔어요. 마지막으로 도움될 만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는 법정에서 그 서로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예. 말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제 고려해 보심직한 내용이고 예. 본인께서 주실 위자료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예. 또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딱 한마디만 하고 제가 끊겠습니다. 아, 한마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더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집을 제가 처분, 맨 처음에 이 전화를 받기 전에는 집을 처분해가지고 해줘 3천만 원 해줘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집. 예, 예.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집에 소송을 걸겠다 이러더라고, 자기가 또 나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법원에다가. 뭐 끝났어요, 여보세요? 질문? 아, 질문을 계속 질문하는 중인 줄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사업을 냈겠다 이 말이에요, 자식. 전화번호. 뭐 다시 한번 지금 잘 안 들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보세요? 예, 예. 집에다가 네. 사업을 냈는데, 또 저한테. 집에다. 아마 뭐 가압류, 예. 가처분 뭐 이런 거를 하지 아, 않겠느냐 예, 예, 이제 예. 이런 예. 예. 뭐 어쨌든 돈이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네.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법적인 권리이고 예. 결국에는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의미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어쨌든 돈을 주기 싫어서 집을 팔아서 현금을 숨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때문에 너무 뭐 분개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금액 자체가 예.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집을 매도하시는 것보다도 뭐 예.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고려해 예. 보십시오. 예. 아유, 아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예. 변호사님 아니면 집 팔 뻔했어요. 아, 진짜 그랬어. 지금 네. 부동산에서도 왔어요. 예? 아, 부동산도 왔어요? 예,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확인하고. 그럼 그 다시 걷어드려야겠네, 빨리. 예, 그래야 되겠어. 예. 자신감 확 생기네. 자, 지금 변호사님 예. 성함 모르죠? 100. 100, 1000만, 10만 이거 아니에요. 아, 여기 다 제가 예. 그 녹음이 다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사백 변호사님입니다. 이사백 변호사. 2400. 예, 예. 아, 2444 100 예. 잡혀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끊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한 예. 말씀 하시고 변호사님께 한 말씀. 아, 예, 예.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그 한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너무 진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고하다시피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줄을 어디다 얘기도 못할 환경이 되놓으니까 저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법적 대응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이사백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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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번 또 문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아 진심이 예. 묻어나는 말씀이라서 네. 변호사님도 상담하신 그 보람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 뿌듯하네요. 너무 예. 좋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진짜 큰 그 몰랐던 부분을 크게 느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다 좋네요. 자, 이번 고민은요 법률 방송의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접수된 사연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새로 산 옷을 처음 입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밖은 비가 내린 뒤라서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따로 인도가 없어서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한 차량이 웅덩이를 밟고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제 옷에 흙탕물이 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물이 튀자마자 해당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기는 어려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또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별도의 세탁비를 지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세탁비가 발생했고 옷을 갈아입느라 약속 시간도 늦어져 친구와 갈등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있죠. 예, 무슨 예. 뭐 버스 정류장 기다릴 때도 그렇고 그렇죠. 물 확 튀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분은 그때 카메라 딱 찍고 차량마다 딱. 순발력이 좋으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운전하시죠?
아, 전 운전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예. 이럴 수 있는데 잘 못 보거든요 웅덩이를 사실. 잘안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 이분은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대요. 물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운전자는 분명히 뭐 이렇게 운동이가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그냥 바퀴가 한번 싹 빠지면 튀니까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과실이라는 것도 실수라는 말로 네. 모든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는 노면 상태를 확인할 의무도 있고 네. 또 보행자가 골목길에서 옆에서 걷고 있었다면 예. 좀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고의로 물웅덩이를 밟아서 물을 튀게 한 건 예.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겼다면은 예. 어느 정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다만 그 책임이 전적이냐 네. 또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느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 저는 운전자 입장일 때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보행자 입장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거든요. 화가 네. 나죠. 그렇죠.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게 파였는지.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알아요, 진짜 도대체? 도로 상태가 네. 과거에는 뭐 물웅덩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물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웅덩이란 표현도 좀 그렇고 약간 고요했을 만한 곳에 지나가도 확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보행자분은 얼마나 더 억울하시겠어요. 봐봐요. 지금 예. 운전자한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앞에 예. 뭐 웅덩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 그럼 보행자도 예. 옆에 지나갈 때 옆에 웅덩이가 있어요. 파인 게 있어. 물이 고여 있어. 그러면 혹시 차가 저기에 바퀴가 빠지면 물이 일로 튈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여기를 빨리 지나가던가 멀리 피해서 가야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내용도 이게 또 맞아? 실제로 차주 입장에서 법정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예.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물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예.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하고 네. 각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예. 물웅덩이 옆에서 계속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죠. 아, 이제 좀 말이 좀 통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억울해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이 상담자분이 예. 아무튼 근데 친구도 또 이런 걸로 뭐 갈등이 생길 뻔해. 이거 뭐 사연을 말하면 또 받아줘야지 친구라는 사람이. 예. 자, 그러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근데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분은 세탁비도 들었고 시간도 늦었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뭐 세탁비도 청구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시간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을 뻔했다라는 것도 뭔가 이게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거예요? 방식은 또 뭐예요? 물을 수 있는 방식은? 너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는 내 옷에 흙탕물이 튀었으니 예. 발생한 적극적 손해가 있겠죠. 네. 뭐 옷의 가치 하락분이라든지 이게 또 명품 옷이면 더 비싸질 수 그럴 있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는 뭐 세탁비, 네. 대표적인 세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친구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정신적 손해 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네.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 왜냐하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손해는 네. 어느 정도 본인에게 그 2차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2차적인 피해는 특별 손해라고 해서 예. 상대방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네.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친한 친구랑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인정하게 되면 들쑥날쑥하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네. 운전하는 차주는 예. 그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테니 예. 그런 피해까지 보상해줄 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분이 예. 어쨌든 세탁비라도 받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차량 번호를 찍어놨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원부 열람 신청을 해서 그 어디서예요? 그거는 경찰서예요? 이제 시군 관할 이제 그 관리공단에서 예. 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뭐 관리공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걸 먼저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일단 성명 불상자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 소송은 어디다 제기해요? 민사법원에 하는 겁니다. 민사법원? 우리가 이제 동네 민사법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남에 살면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아. 뭐 마포에 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런 예, 예. 식으로 예. 그 각 사는 동네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 법원에다가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인터넷 그런 걸로 안 돼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럼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인터넷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접수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네. 즉 고치라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조회 모르는데? 신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차량 번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예. 확인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걸? 그거는 이제 경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아.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경찰청이네. 예. 그 신원을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해서 예. 뭐 하나로만 추격할 수는 없고 아.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 말이죠. 신고를 하면 지금 그 세탁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친구랑 갈등이 생길 뻔했다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죠. 예. 이거는 이렇게 갈등 생길 뻔한 거를 갖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어쨌든 뭐 인터넷으로 하던 뭐 근처에 법원 가든 어떻게 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이분 스스로가 예. 이 정도로 할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네. 이제 최근에 나홀로 소송도 많이 하시고 예. 하니 본인의 법률적인 권리를 최대한 끝까지 주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네. 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시고 아. 다양하게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구나. 실제로 예.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뭐 예. 30만 원, 뭐 50만 원, 네네. 뭐 하다못해 5천 원 청구하시는 분들도 아, 있기는 합니다. 예. 예.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다만 가성비의 측면도 우리가 그러니까요. 고려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예. 예,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기분도 되게 나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세탁비가 또 옷이 또 좋은 옷이면 세탁비도 많이 들어가셔서 당연히 돈을 받아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차주가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100%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많이 근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만큼 그 실익이 있느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이제 지금 어떤 걸 생각해보고 뭐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행동을 하셔야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튀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을 찍어 두었다고 해서 그 차량이 나에게 물을 튀겼다는 것까지 보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해당 차량이 나에게 물을 튀겼다라는 게 확보될 수 있도록 CCTV나 관련 목격자의 증언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내가 튀긴 물이다, 내가 튀긴 물이 아니다.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고요. 다음 고민 상담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제 차례가 지난 뒤에 다른 팬과 연예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에 편집 과정에서 영상 크기를 줄여서 연예인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해당 팬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연예인의 얼굴이 유독 잘 나와서 다른 영상 게시물보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팬이 댓글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 거슬린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온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게 하나가 팍 터졌네. SNS 하는 분들은 영상 하나 터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중하죠. 하나 터졌어. 응. 안 내려. 네.
그래도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음성권이라는 게 있긴 예. 합니다. 이제 내 목소리, 네. 내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 내 목소리가 함부로 아무데나 올라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개인의 인격권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예. 문제 삼을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어. 이것이 어떤 악용할 목적으로 네. 또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녹음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예. 사실 공개된 팬과의 장소였고, 만남. 예. 예. 거기 간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내려주지 않는다 해서 네. 특별하게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좋은데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몰래 다른 사람들 내가 하는 대화 말고 내가 하는 통화 말고 다른 사람끼리 하는 대화나 그런 걸 몰래 녹음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보자면 나랑 상관없고 연예인과 다른 팬이 지금 뭐 대화하면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촬영해서 녹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예. 이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아, 그래요?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예.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자면 도청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공개된 장소이기도 하고 네. 물론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어. 모두 다 오픈된 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뭐 몰래한 비밀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한 이야기라면 남들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했다면 네.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러면 이분도 상담자분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첫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녹화된 분의 팬분의 얼굴은 안 나왔지만 목소리는 나왔어요. 근데 정말 뭐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래는 목소리가 저렇지 않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소리가 별로였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싫어? 아니면 내 말투도 싫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그럴 수 텐데 있죠. 예. 그래서 좀 내려주세요. 왜냐면 내 목소리니까 내려줘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변조를 하거나 묵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예.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묵음 처리도 있구나. 예, 그런데 어.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예.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 예. 예. 이런 요구는 어느 정도 좀 부당하다. 예. 약간 선을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상담자 편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연으로 대해서.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은 이거예요. 목소리만 나온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게 여러 가지 사연이 막 많으니까 그거를 막 찾아보시겠죠, 이분도. 그다음에 고민 상담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목소리 나온 당사자가 글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너무 아까운 거야. 조회수 지금 터졌는데. 예, 예. 그걸로 또 이제 그렇죠.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예.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구독자 1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상담을 잘해주시는데 그런데 잘 나온 조회수의 영상은 예. 정말 귀하거든요. 그렇죠. 뭐 터진 거 있습니까? 저도 아마 10만 회짜리는 하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아, 지금 고민 상담해 주세요. 지금 딴 데 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내려도 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만약에 이 해당 녹음된 팬분이 그럼 나 법적으로 갈 거예요 하더라도 이 상담자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럼 서로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목소리의 동일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지워달라고 한 사람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지 여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뭐 모르죠. 지인이라면은 뭐 확실하겠지만 예. 일단 거기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네.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해요. 아, 이제 본인께서 내 목소리가 올라간 게 예. 고통스럽다. 정신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게요. 예. 그냥 이 정도 말씀해 주는 거 보면 그냥 싫어. 내가 목소리 나온 거 싫어요. 다른 데 나오는 거 싫어요. 너무 많이 터졌으니까 본인도 받겠죠.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없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방송 그 영상 자체의 주된 내용이 아니고 예.
뭐 조금 일부 삽입된 수준이 불과하다면 네. 뭐 대응하지 않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인회를 안 가봐서 그런데 보통 사인회나 이런 그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같이 있는 행사장 가면 뭐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뭐 어디까지 허용됩니다. 그런 게 있나 보죠?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안 가보셨네. 안 변호사님. 가봤습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저도 모르는 둘이 앉아서 이제 지금. 저도 안 가봤는데 예, 그렇군요. 예. 아,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예,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고민이 없네요. 딱 그 이 사연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특별히 없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만한 것도 딱히 뭐 있습니까? 추가로 뭐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이제 영상 올리시는데 이제 이런저런 댓글 많이 달리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변호사님은 뭐 이사백 TV예요? 이사백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 한번 이렇게 가서 서로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렇게 고민 상담 받았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재밌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잘 들었습니다. 이사백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법률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